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 예약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150명 정도 예약을 받을 예정이지만 예약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 원베드룸 아파트 렌트비가 $2,5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연봉 $8만 달러는 넘어야 거주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이자는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90%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2차례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민 서류 심사 절차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민국은 서류 보충 같은 사전 통보 후에 기각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미국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6.4%나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4%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2분기 성장률은 10%가 넘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가격리 면제 신청과 관련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LA 총영사관은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사전 예약을 받아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민원인들의 불만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예약 시스템인 영사민원24 웹사이트입니다. 현재 예약이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는 7월 27일입니다. 민원 서비스 예약만 하는데도 무려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할 때도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문은 물론 이메일 신청도 영사민원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한 경우에만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한 겁니다. 방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영사 23인연을 통해서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예약을 그분들에 한해서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받게 되고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위한 사전 예약은 당장 내일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예약이 만료된 7월 1일부터 16일 기간에 하루 150건 이상 예약을 추가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한 300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170, 80건은 순수하게 격리 면제서 발급 민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공간에서는 일주일 내지 2주일이 걸린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3일 이내에 LA 총영사관은 빠르면 7월 중순까지 별도의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하루 9명씩 매일 전담팀을 운영해 자가격리 면제 신청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 면제서 발급을 위해서 민원실 근무 직원 외에 우리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영사하고 부총영사도 저만 빠졌습니다. 민원 서비스 직원 1명 충원도 없이 갑자기 늘어난 자가격리 면제 신청 업무에 이미 포화 상태인 LA 총영사관의 민원 서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갑자기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무척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량에 비해 직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해명입니다. 미국 내 다른 총영사관들과 처리 지침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LA 총영사관과 타 지역 공간의 가장 다른 점은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는 것 모두 해당됩니다. 출발 항공권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출발 일자별로 분산 접수를 받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여름이 와서 폭염인 상황에서는 건강상 우려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메일을 활용해 주시고 방문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저희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공과금 내역서 등 관할 지역에 거주한다는 증명도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한인들까지 담당하기엔 인력이 역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행 목적으로 LA를 방문해 백신을 맞은 일명 백신 관광을 온 경우에는 거주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에 적힌 접종소가 LA 지역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분들은 LA 관할지 안에서 백신을 맞았으면 맞은 게 확인되고 하면은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LA 총영사관은 관할하는 한인 인구가 가장 많다 보니 타 지역 공관보다는 엄격히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력 추가도 없이 일반 민원 업무에 더해 자가격리 면제 업무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인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한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4%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2분기에는 10%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영웅 기자입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6.4%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난 분기 GDP 증가율은 월가 전망치와도 일치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지난해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던 미국 경제가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을 집행하고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2분기에는 성장 곡선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분기 성장률이 10% 이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예상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984년 이후 최대폭인 7%입니다. 지난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최근 감소세가 다소 둔화하면서 전문가 전망치 38만 건을 상회한 41만 1000건을 기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예산 확보 협상이 타결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의원 10명과 백악관에서 만난 뒤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된 예산안은 9,530억 달러에 달하지만 지난 3월 처음 제시했던 것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럭셔리 아파트 렌트비 조그만 원베드룸의 경우에도 2,000달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싱글일 경우 연봉이 8만에서 10만 달러는 돼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급의 50% 이상을 아파트 렌트비로 내고 있는 40대 여성 크리스틴 한 씨. 한 씨는 고공행진하는 LA 아파트 렌트비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직장이 여기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솔직히 그 교통체증이나 이런 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면 굳이 여기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정보 사이트 아파트가이드.com은 LA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아파트 렌트비가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지역을 기준으로 투베드룸 아파트 렌트비는 3,500달러입니다. 원베드룸은 평균 2,500달러 선입니다. 미국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도시 1위는 예상대로 뉴욕이 차지했고요. 놀랍게도 LA가 3위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LA시의 원베드룸 아파트 평균 렌트비는 2,376불입니다. 아파트 렌트비 2,500달러를 감당하기 위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렌트비 2,500달러와 자동차 페이먼트와 관리비로 평균 1,000달러가 들어갑니다. 생활비 1,000달러와 기타 비용으로 1,000달러로 잡으면 월 순소득으로 5,500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월 수입으로 5,500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연봉으로 8만 달러를 받아야 원베드룸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8만 불, 10만 불 1년에 그렇게 받아야죠. 그 룸메이트 많이 구하고 뭐 아는 분하고 나눠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면. 높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 룸메이트를 잡거나 렌트 컨트롤이 있는 아파트로 세입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내년 LA 지역 아파트 렌트 가격이 5%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델타 변이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이 전파력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화이자 백신은 90%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가장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레퍼포트 화이자 의학 담당 이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화이자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 효능이 90%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주 전 화이자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 효능이 90%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주 전 화이자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 효능이 90%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주 전 화이자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 효능이 90%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영국발 알파 변이를 대체한 지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방 효능이 90%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던 겁니다. 현재 유통 중인 백신 가운데 델타 변이 예방 효능을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한 건 화이자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화이자 본사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속에 이스라엘은 모레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빠른 백신 접종으로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자 지난 15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백신을 맞고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환자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 계획 검토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단 겁니다. CDC는 특히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인력, 면역체계 손상 환자 등이 델타 변이로 인한 돌파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추가 접종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영국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 수가 16,000명을 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영국발 입국자들을 막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정혜경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100여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전날보다 5,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강력 봉쇄 조치를 시행했던 지난 2월 이후 가장 많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원인인데 이번 환자의 60%는 백신 미접종자로 파악됐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도 41건 확인됐습니다. 성인의 80% 이상이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영국에서 감염자 수가 다시 크게 늘자 유럽 전체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앞서 영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 포르투갈을 비판하며 유럽 국가들이 영국을 비롯한 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서 온 입국자들에게 격리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가 다음 달 런던에서 치러지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전과 결승전에 6만여 명의 관중을 입장시키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자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We're seeing rates increase in several parts of the European region, and that's very much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and the spread of the Delta variant. This will continue over the summer period.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델타 변이가 8월 말까지 유럽 연합 내 신규 감염의 90%를 차지할 것이며 추가 조치가 없으면 지난해 가을과 같은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위협적인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변이가 혼합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지난 4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영국 알파 변이보다 감염력 1.6배 더 세다고 알려진 델타 변이에 남아공 베타, 브라질 감마 변이까지 혼합됐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 같은 경우도 더 전파력이 세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들이 효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백신 접종 완료자도 감염됐습니다. 델타 플러스 감염자 가운데 인도에서 40명 중 최소 5명, 영국에서 41명 중 최소 27명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연구 중이어서 평가가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염자가 발생한 나라는 11개국, 197명 뿐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변이 종류만 20개가 넘는데 기타 변이들처럼 위력이 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델타 변이는 가장 위협적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60%를 넘는 영국과 이스라엘에서도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2주에 2배씩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이들에겐 중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This weekend of the patients in the ICU, 60 to 65% were under the age of 40, and that's shocking compared to last year. 델타 변이도 백신을 2번 맞는 게 중요합니다. 영국의 최신 자료를 보면 예방률은 1회 접종 때 30% 정도에서 2회 접종 뒤 80%로 중증과 사망 예방률은 75%에서
94%로 높아집니다. 영국에서 백신 접종을 본격 시작하기 전 알파 변이 치명률이 2%로 높았지만 접종 후 유행 중인 델타 변이의 치명률이 0.3%로 6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백신 효과인데 우리로선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전에 젊은 층까지 접종을 완료하는 게 최선책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까다롭던 이민 서류 심사 절차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기각했던 심사 절차가 공식 폐지된 겁니다. 이민국은 보충 서류를 보내라, 거부당할 수 있다 같은 사전 통보를 꼭 거쳐야 기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연방 이민국이 이민 서류 심사 절차를 완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심사 규정이 공식 폐지됐습니다. 이민 서류 심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거부 의사 사전 통보 없이 거부 판정을 내렸던 이민 심사 규정이 공식 폐지된 겁니다. 이민 신청을 할 때 실수나 서류 누락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민국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실수나 서류 누락으로 이민 서류를 거부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폐지하고 이전 규정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이민심사 규정 폐지로 지난 2013년 이민서류 처리 지침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민서류의 거부 가능성이 큰 경우 거부 의사 사전 통보를 통해 2차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민 신청자들은 서류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이번 정책 폐지를 반겼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서프라이드 지역에서 12층짜리 고급 아파트가 갑자기 붕괴됐습니다. 현재까지 99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12층 아파트 가운데 부분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 잔해가 먼지 구름처럼 흩어지더니 건물 오른쪽 부분도 곧 주저앉습니다. 붕괴 사고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 북쪽 서프사이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136가구 가운데 55가구가 붕괴했습니다. I have never seen so many ambulances and police in my life all at once. It looked like something from like 9/11, literally. 최소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명이 구조됐지만 아파트에 살고 있던 9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As you went down the stairway for the exit emergency ramp, everybody was screaming and panicking, and once you got down to the lobby, the lobby was filled with nothing but dust and debris. 붕괴 현장에서 매트리스 아래에 깔렸던 10살 소년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I saw an arm sticking out of the wreckage. You know, he was just screaming, "Don't leave me, don't leave me." 붕괴한 건물은 지난 1981년 건설됐으며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 속합니다. 소방당국은 80여 개 팀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보호소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홍콩의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가 결국 폐간됐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사옥 앞에 모여 지지를 보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 신문의 인쇄가 시작되자 천여 명의 직원들이 아쉬움 속에 일제히 박수를 칩니다. 일부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1995년 창간한 홍콩 빈과일보가 오늘자 신문을 끝으로 폐간됐습니다. 빈과일보는 평소보다 12배나 많은 100만 부를 발행했고 일면에는 고통스러운 작별을 고한다고 썼습니다. 독자들은 사옥 앞에 모여 지지의 뜻을 보냈습니다. 신문 가판대에는 어젯밤부터 긴 줄이 들어섰고 비가 내리는데도 신문을 사려는 행렬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可能係冇咗好多嘢咯，今年。好，唔該晒。我諗都係想留翻俾我哋嘅下一代去睇咯。即係雖然佢係一個冇咗嘅歷史啦。 빈과일보는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요구해왔는데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의 창업자이기도 한 빈과일보 사주 지미라이가 지난해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데 이어 최근엔 간부들까지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외세와 결탁했다는 혐의로 홍콩 당국이 빙과일보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자산을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홍콩의 언론 자유가 종언을 고했다고 한 반면 중국과 홍콩 당국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시기를 못 박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번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화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연 1.25%이던 기준금리는 두 차례 인하를 거쳐 사상 최저 수준인 0.5%를 1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시사해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시점을 연내로 콕 집어 밝혔습니다.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겠다. 경제 상황이 나아졌으니 이례적인 저금리를 적절한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물가 상승 압력도 이유로 들었지만 금융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데 더 무게를 뒀습니다.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반면 이 돈이 가상화폐나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쏠리다 보니 안정시킬 필요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한두 번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2번 이상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각각 0.25%씩 2번 올릴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나오실 것 같고요. 연내에도 여차하면 3분기, 4분기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총재는 다만 금리 인상 여부는 경기 회복세와 물가 상황,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에 달렸다고 단서를 달아 여름 방역 상황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일단 통화 완화 정책에 수도권 집값은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셋값마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9개월 전 7억 7천만 원에 거래된 전용 면적 68제곱미터 매물이 9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집값은 연일 상승세입니다. 8억짜리는 없습니다. 24평이 9억에서 10억 나왔습니다, 지금. 물건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싸게 나오지도 않죠. GTX 노선 신설 기대감으로 안양과 시흥 등 경기 일부 지역 아파트값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바람과 교통 호재를 등에 업고 6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35% 올랐습니다.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치솟는 아파트값이 전셋값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오른 0.20%를 기록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완전 시행되면서 지난해 대비 전국 전셋값은 2.4배, 수도권 전셋값은 1.7배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매물 잠김 사태까지 장기화하며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재건축 이주 예정지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산발적으로 물건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고평가됐으며 국내 금융 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경제가 대내외 충격을 받으면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 방법, 지역 총영사관마다 지침이 조금씩 다릅니다. LA 총영사관의 경우 관할 지역에 거주한다는 증명도 해야 하고 사전 예약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좀 더 엄격한 듯합니다.
관할하는 한인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LA 총영사관 측도 곤혹스러워합니다. 인력 충원도 없이 일반 민원 업무에 더해 자가격리 관련 업무까지 추가됐다는 설명입니다. 총영사관은 최대한 빨리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빈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